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MZ세대가 본 라떼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젤리입니다. 오늘 제가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챗GPT한테 네. 제 이름이 현준리인데 네. awesome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챗GPT가 현준에서 준을 따서 주니버스 해놨더라고요. 오. 주니버스입니다. 아, 주니버스 주니버스. 괜찮다. 네, 주니버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니버스. 준이의 이- 버스. 유니버스에다가 아마 준 붙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제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뭔가 멋있는 아이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름이 뭔가 멋있는 거 많잖아요. 재밌는 거나. 제 아는 친구 이름이 정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프론트 도어예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내 이름은 할 게 없는 거예요. 현준은. 할 게 없어서 너무 재미없다 싶었는데 우리 또 챗GPT가 도움을 줬습니다. 잘 쓰고 계시는군요. 제 진짜. GPT를. 저도 안 그래도 닉네임을 거기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 오빠한테. 네. 많이 오빠예요? 물어보겠다. 언니인가요? 성별이 없나? 선생님이죠. 네. 네. 유니버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영화가 또 라떼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97년도 영화죠. 네네. 근데 전 사실 이 영화를 이걸로 먼저 본 게 아니라 최근에 개봉한 컨택트를 봤었는데 이제 그게 원제가 어라이벌이던데 그 네. 영화는 이제 사실 이거랑 원작이랑 내용이 그냥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 완전히 다르죠. 테드창 소설. 맞아요. 네네.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전 비슷한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건 줄 알고 봤어요 저는 사실. 외계인 만나는 건 똑같고 외계인이 맞아요, 적대적이지 맞아요. 않다는 것도 똑같죠. 외계인의 그쵸. 형태도. 둘 다 이게 만나는 과정이 좀 다른 건데 그 최근 영화 컨택트에서는 어라이벌을 부를까 지금부터. 네네. 그냥 걔들이 만나러 오잖아요. 네. 만나러 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전 영화 컨택트에서는 그 외계 신호가 잡히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티 프로젝트라고. 실제 하고 있는 일인 건데 그거를 외계 신호가 오는 거를 수신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이런 영화의 주 줄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 하다가 외계인 만나가지고 막 만나는데 벌써 많이 들어보니 벌써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 거의 다 그래요. 어머님과 비슷한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외계인이 적대적이지 않은 영화는 대부분 다 걔들이 우리한테 뭔가 시사할 점을 던져주고 떠나요. 우리랑 뭔가 막 계속 뭐 한다기보다는 보통 그래요. 어쨌든 얘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애였어요. 약간 천재죠, 근데 어릴 때 천문학에 관심이 많다? 그거 천재예요. 그냥 뭐. 망원경 보면서 저 별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거 천재예요. 말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집에 망원경이 있다? 일단 그것도 끝났고. 그 부분이 칼 세이건 어린 시절하고 거의 뭐 비슷한. 칼 세이건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되게 이 뭐랄까 과학의 대중화에 엄청 큰 기여를 네. 그 유명한 코스모스 책, 그쵸. 벽돌책. 벽돌책. 네. 백색의 푸른 점 사진 맞아요. 찍은 거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이분이라 하시더라고요. 창백한 푸른 점. 그러니까 보기어를 보냈잖아요. 네. 막 여기 막 신났을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여기 막 찍어볼 거 아니에요 사진을. 근데 칼 세이건이 셀카 한번 찍자. 지구 셀카 한번 찍어야 된다.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엄청 설득을 해서 찍은 사진이 제일 그 지구의 가장 유명한 사진. 그 먼지 같은 게 저만 딱 찍혀 있고 지구라 그런 사진 있잖아요. 창백한 푸른 점. 그게 칼 세이건이 엄청 주장하는 내용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과학이 맞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첫 음을 말하는 사람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최근에 제임스 웹 날릴 때 네네. AI를 복원해서 설명한 건 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코스모스 책, 전 소설 작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 문학적인 과학자. 되게 멋있는 과학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이 약간 모르면은 그냥 대화하길 꺼려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자기는 약간 그런 부심도 있어. 부심도 있어서 설명하기 힘들겠죠, 사실은. 대중한테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아마도. 그리고 대중하고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사람들 같아요. 아닌가요? 보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칼 세이건이 막 맞아요. 설명을 하는. 그거 와이프가 엄청난 지대한 공을 와이프도 네. 몇 명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명씩이요? 한두 분, 두 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네. 아마 두 알고 번째 있어요. 와이프 분이. 네네네. 공저하고. 그럼 보면서 그러신 분이었구나. 내가 몰랐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는 천문학자의 꿈을 꿨는데 일찍부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빠랑 둘이 사는데 아빠도 뭐다가 그 돌아가셔요. 아빠가 되게 우주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고 그 영향받아서 딸도 관심 많은 건데 막 어릴 때 장면을 보면은 그냥 막 통신을 해요. 우주에 전파력이 날리는 거예요. 뭐 어디에 듣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빠랑 장난치면 놀았나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얘는 딸은 커서 천재 물리학자가 돼요. 내 애가 하는 일이 세티 프로젝트라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거를 증거를 찾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전파를 보내잖아요. 네. 얘네도 그럴 거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세티 프로젝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그중 하나가 외계에서 온 전파를 잡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잡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엄청 무시를 당해요. 그런 과학자들한테. 당연히 무시 당하겠죠. 이게 바보 같은 일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거기 대표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자신의 선배님 같은 그 교수님이 나오는데 엄청 막 비난하고 그래요. 그 쓸데없는 일이다. 실용적이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지원이 끊겨요. 쫓겨나기 직전이었는데 항상 영화는 그럴 때 뭐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쫓겨나기 직전에. 이상하게 그날만 되면 뭐가 나오나 봐. 아, 그래. 소리가 들려. 항상 그래요.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해. 머리 자르러 가면 그날따라 머리가 예쁘고. 그래서 그날 나 직전에 네. 이제 혼자서 이게 자기 팀원들한테 우리끼리라도 해서 하자 그래 팀원들이 야 어제 그래 끝났다 하니까 자기 혼자 이제 절망한 채로 가서 막 그 그랜드 캐니언 같은 그런 곳에 맞아. 그러니까 아마 RS15 전문대일 거예요. 지금 이제 철거됐을 거예요. 아마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그 막 절벽에 앉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들려요. 일정한 주기적으로 막 울려요 이게. 그럼 무조건 인공적인 거일 거 아니에요? 네. 자연스러운 신호라면 그냥 뭐 아무거나 잡음이면은 한번 일회성이겠지만 그게 일정한 주파수로 딱딱딱 거리니까 이게 뭔가 있다 해서 막 급하게 막 뛰어가요. 연구소로. 그래 보니까 이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제가 찾아본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끼고 듣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은 맞아. 그 영화에서는 선파를 대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전파 같은 걸 이제 이런 그래프나 숫자로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숫자로 보는 원리에 대해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니, 근데 본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 청각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는 외계 신호를 잡는 분 중에 시각장애인 분이 계셨대요. 아. 실제로. 그래서 영화에 그분을 나왔잖아요. 그 맞아요. 영화에 친구. 나오잖아요. 맞아요. 같이 아마 동료. 그건 모티브일 거예요. 실제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듣는 걸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듣고는 잘 하지 않는다. 전파를 뭐 이렇게 변환을 해서 숫자를 이렇게 본다. 그래서 영화에서 숫자를 체크를 하는데 그 변환을 해보니까 소수만 나오는 거예요. 2, 3, 7 이렇게 막 소수만. 이게 소수가 사실은 자기와 그 일가 자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눌 네. 수 있는 수가. 네.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나눌 수 있는 수가. 이거 100% 인공적인 것이다. 음. 그리고 나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그게 왜 인공적인 걸까? 소수라는 건 인간이 이름 붙인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숫자라는 거는 인간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우주에 있었는데 우리가 발명한 게 아니라 찾아낸 거다. 찾은 거다. 우주 그거에 공통적인 대한 요소라는 그죠. 거죠. 그러니까 2, 3, 7 뭐 이런 그 숫자 전개가 2, 3, 7, 12 전개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있던 거다. 그래서 이거는 100% 인공적인 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건 인공적인 신호다.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공표를 해요. 난리가 나겠죠. 막 다 찾아와요. 이렇게 전부 다. 막 찾아오는데 전부 다 찾아와서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신호를 보니까 이게 TV 신호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TV에 연결해서 띄워보니까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류가 최초로 외계에 보낸 메시지가 옛날에 베를린 올림픽 때 히틀러가 시작할 때 연설을 하는 장면을 최초로 보냈단 말이에요, 외계에. 그거를 다시 받아서 보낸 거예요, 얘네가. 그냥 받아서 보냈을 수 있지만 어딘가 거울이 있어서 반사됐을 반사될 수 그럴 수도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발견한 건 이 여자 과학자인데 그 공로를 이 사람이 채가요. 그 선배님. 그 자기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한 거라고 말했던 교수님이 자기 공로를 채가요. 아, 이게 전 세계 항상 공통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업계 이제 공통. 근데 이 장면에도 또 비하가 있는데 그 발표를 당시 영화가 나올 때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에다가 화면을 뭐 그게 편집을 한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엄청난 논란이 돼요. 함부로 썼다고 허락받지 않고 대통령의 연설한 영상을 아, 그게 썼다고. 허락받지 않고 그렇게 된 그렇대요. 거구나. 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한테 항의도 받고 그 고소도 당하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실제로 그랬다더라고요. 이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음. 어쨌든 거기서 공로를 뺏겨요. 그래서 보는데 신호를 막 해서 보니까
한 4페이지에 대한 그런 문서가 나왔는데 조합이 안 돼. 3면밖에 조합이 안 돼요. 4개가 안 맞아요. 계속. 왜 안 맞지? 안 맞지? 계속 조합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25프레임으로 계속 이걸 형출을 했었는데 50프레임으로 해보니까 좀 더 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조합을 3면을 이렇게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3D로 이렇게 해보니까 입체로 해보니까 설계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무슨 설계도가 나오니까 당연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에 설계도를 보냈는데. 근데 이 작업 자체가 설계도를 하는데 엄청 많은 그걸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네. 엄청난 돈이. 그리고 1인승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아마도 워프게이트일 것이다. 자기한테 오는 워프게이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이거 만들면은 한 명만 탈 수 있고 한 명만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신호를 보낸 곳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탈 거냐를 선정을 해야 돼요. 클린턴? 근데 한 명만 타는데 그게 이거를 최초로 발견해낸 그 여자 주인공과 그 공로를 채간 교수님과 몇 명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막 이제 소분을 정하는데 결국 탑2로 주인공과 이 교수님을 나뉘게 돼요. 근데 이전에 이 주인공이랑 약간 연인 관계에 있던 신학자가 있어요. 과학자와 신학자. 되게 묘한 과학자와 관계죠. 신학자. 근데 이 신학자는 약간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네. 과학에 그렇게 부정하지 않고.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무신론자예요. 애초에.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청문회를 하겠죠. 한 명 대항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과학자 물어봐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근데 여자 주인공은 약간 당황하다가 신념대로 얘기해요. 자기 눈으로 보인 증거만 믿는다. 그러니까 거기 청문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인류의 90%는 어떠한 유형으로 신을 믿고 있는데 신을 믿지 않는 당신이 인류가 대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인류의 몇 프로가 신을 믿는가? 과연 실제 몇 프로일까? 나도 궁금하다. 실제. 네. 그 영화에서는 95% 나왔죠. 네. 4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그 종교에 대한 관점이 많다 보니까 저도 엄청 나눠놨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인류의 30에서 40% 정도다. 아, 그래요? 90%는 아니다. 아, 나머지들은 30%. 저거구나. 그냥 그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믿지 않는. 뭐 그런 느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마다 그 보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설문조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근데 이제 다니지 않지만 신을 믿냐라고 하면 또 체크할 수도 아마 단순하게 그냥 저 네. 교회 가요 한다고 신을 믿는다고 체크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어쨌든 한 30% 비율 거기서 90%가 믿는데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요. 몇 프로? 요 4명 중에 몇 프로? 저 화날 것 같아. 아 신을 믿는 거? 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저는 거. 있다고는 믿습니다. 있다고는 믿는데 뭐 있든 말든 종교하고 나랑 좀 상관없죠. 다르죠. 다르죠. 신과 종교 또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있든 말든 내가 믿는 건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 그래서 그래 있든 말든이니까 일단은 있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있지 않을까요? 유신, 무신, 비신론자 뭐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아, 창조주가 신이냐? 그렇다면 나 있다 믿는다. 근데 창조주가 아닌데 그냥 뭐 인류를 만들어낸 내가 말한 창조주는 인류를 만들어낸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주를 만들어낸 창조주가 네네.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신인데 그냥 인간 하나 만들었다? 그럼 난 신이라고 힘들다. 아, 제가 야. 생각하는 주인데 네네. 어제 그래서 그 여자가 떨어지고 그 교수도 사실은 신을 안 믿어요. 근데 거짓말 쳐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없었나? 그리고 이제 그 교수가 제 밉상이야. 왜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타게 되고 아, 그 타는 걸 탑승한 테스트를 할 때 그 여자 주인공이 테스트를 하는데 타기 전에 그런 말 해요. 사실 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 걸 인정한다. 근데 너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언젠가 인정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해요. 매기는 거죠. 아, 자기는 진심을 쓸 때 사실 매기는 말이잖아요. 어. 타는데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타는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런 거에 시위하고 대해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그중 한 명이 거기 몰래 타는 거야. 폭탄을 들고 테러를 해요. 그래서 출발을 못해. 오.
그래서 모든 게 무산이 돼요. 완전 박살이 났지.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엄청 실망한 또 집에 들어오는데 이전부터 자기를 지원해주던 그 거대 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집에다 뭐 설치를 해놓은 거야. 송신을 하는데 그 사람 우주에 있어. 우주 정거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암이 걸렸는데 우주에 있으면 세포의 활성화를 좀 늦출 수 있다고, 좀 더 살 수 있다고. 우주에서 사실 너 그거 알고 있냐? 그거 그 워프게이트 만드는 거 사실 2개 만들었다. 사실 하나 더 있다. 이럴 때 대비해서 그거 네가 탈래? 내가 도와줄게. 해서 그 여자 주인공이 타러 가게 돼요. 그래서 타게 돼요. 네. 타게 되는데 그게 어떤 구조가 있냐면 밑에 이렇게 원같이 이렇게 막 이게 중심에 비어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 위에서 그 사람이 타는 게 쏙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막 돌아가서 원심력을 뭐 하나 봐. 원심 분리? 네. 딱 떨어진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어디로 확 슝 그런 가는 구조인가 거예요? 봐요. 웜홀 타고 뭐 간다고. 그래서 이제 탔어요. 막 계셔야 돼요. 계셔야 되는데 그 여자 주인공 타 있잖아요. 네. 여기가 막 장치를 다 걸고 다요. 녹화해야 될 거 아니야. 인류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엄청 많은 칩을 달고 녹화까지 다 하면서 타요. 근데 시작을 하는데 자기 발 밑에 이상한 빛의 파동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녹화는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이상도 없대.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파동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가동한다. 가동은 80%, 90% 하는데 계속 파동이 좀 더 진해져요. 근데 그게 그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고 녹화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0% 가동이 되고 그 탁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서 여자 주인공은 어떤 웜홀을 타고 어떤 공간에 가게 돼요. 첫 번째 도착한 공간에서는 뭔가 이게 이 신호를 보내온 곳이 베가성이라는 곳인데 거기로 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보여줘. 그래서 막 웜을 왔다 갔다 타고 다니면서 여러 외계 천체들을 봐요. 되게 예쁜 외계 천체들을 봐요. 이렇게 다. 보고 마지막에 간 곳이 지금 우주선을 떠나서 마지막에 간 곳이 뭔가 자기 어떤 해변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인지를 해요. 이거는 내 기억 속의 장소다. 왜냐면 그 해변 앞이 실제 존재하는 해변이 아니라 자기가 맨날 그림으로 그렸던 가상의 해변이거든.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 신호를 보낸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만드는 기억 속에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 펜사콜라라는 장소가 실제 미국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검색해 봤는데. 펜사콜라라고 애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장소가 미국에 있는 무슨 해변 이름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외계인과 만나게 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네. 하다가 이걸 오프게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자기도 모른다. 원래 있던 거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문명들을 만나는 건 수억 년간 해온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가져가야 된다 하니까 그런 거 하실 수 없다.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친구는 돌아가요. 그래서 화면이 켜지면 관제탑과 송신이 안 되다가 그 내내 송신이 돼요. 그러니까 관제탑에서는 괜찮냐? 결국 실패했다. 얘기를 해요. 난 갔다 왔는데 실패했대. 뭔 소리냐? 지금 며칠이냐? 얼마나 지났냐? 그러니까 그냥 바로 떨어졌대. 이렇게 통과해서 떨어져 버렸대. 바다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외부 카메라를 보니까 진짜 그냥 통과해서 바다에 떨어져 버렸어요. 바다 위에 이렇게 돌고 있다 위에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치. 실패를 했다. 근데 그 주인공은 아니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녹화된 거 하나도 없지. 노이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망상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청문회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죠. 네, 청문회를 하면서도 이제 거기서 청문회하는 사람이 막 쪼아요. 이거 엄청 돈이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데 사기가 아니냐. 너 그 망상 아니냐. 여기서 그 여자가 이제 과학자인 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당신이 하는 가설에 대해서 정확한 논증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보고 온 것들이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나는 그 진실이라고 믿는다. 진짜 과학자스러운 말을 해요. 믿겠다. 그리고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청문회를 주도했던 사람과 그러니까 뭐 안보국장, 뭐 그런 실장 그런 사람이 대화를 해요. 앞으로 저 여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왜? 그러니까 녹화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얘기했냐면 여자가 자기는 18시간 동안 외계 그런 전체 갔다 왔고 속내성 이론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현실에서 있었던 그 몇 초 찰나의 순간이 실제 18시간가 맞다. 수식에 의해서. 그랬는데 실제 이 녹화된 영상들 기록을 보니까 노이즈밖에 영상 안 돼. 녹화가 안 됐는데 영상 시간이 18시간인 거예요. 진짜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 시간 18시간이니까 진짜 갔다 오는 거죠. 아, 그 여자 주인공한테 붙어 있던 그쵸. 장비가 녹화한 네. 시간 18시간이고 실제 18시간이었죠. 밖에서 녹화한 거는 순간이고. 순간 그쵸. 떨어지고. 순간이고. 근데 이게 성립성 이론에 의하면 그 시간이 맞다 이거죠. 뭐 중력이 강하면 시간 느리게 뭐 그걸 하니까 맞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지원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은 계속 그렇게 또 다음 신호를 기다리게 되고 영화는 끝나요. 근데 이게 소설 원작이잖아요. 소설과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만들던 중에 칼 세이건은 돌아가셔가지고 중간에 아마 참여 못하신 것 같긴 해요. 아. 일단은 이 영화에서는 외계 생명체 만나서 하는 게 중점이지만은 소설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설에서는 인류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 그걸 엄청 길게 나온대요.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볼 예정인데. 아, 그게 저는 이제 칼 세이건 코스모스 읽으면서 끝부분을 제가 좀 되게 감동 깊게 읽어서 좀 두세 번 봤던 것 같은데 칼 세이건 계속 지구인들의 단합과 지구인들의 각성, 우리가 외계의 친구들 찾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이 얘기가 그 위원회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알력 싸움하면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래서 하네요. 심지어 1인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5인승이에요. 그래서 5명의 인류 대표를 정하는데 엄청 그런 뭐 철학적인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선 원작 소설에는 엄청 깊게 다루고 있다. 아, 누구를 어떤 사람을 태워야 될 것이냐에 실제 대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 그거는 짧게 나오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되게 길게 나온대요. 그걸 아마 의도하신 것은 아닐까. 아마 네. 그러네요.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그 과정에서 막 누구 대표를 하려는데 막 알력 싸움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게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아쉽게 그런 게 나오지 않은 거죠. 아쉽게. 그리고 또 원작과 다른 점이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계부가 계세요. 계부가 여기 영화에 안 나와요. 아. 계부가 있어요. 친부는 돌아가시고. 근데 마지막에 밝혀진 게 알고 보니까 계부가 친부였던 거야. 친부가 네. 계부고. 아. 그런 내용도 나와요. 네, 그런 내용은 영화에서는 빠졌던 거죠, 사실은. 칼 세이건은 진짜 문학가야. 그러니까 문학가네 내용이 진짜. 워낙 책도 많이 읽고 네. 하지만. 그러니까 계부가 사실은 어릴 때 이제 실수로 나온 애가 여자 주인공인데 떠나 있다가 친부가 계부가 생겼지만은 그냥 그게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원작이랑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전 사실 이 영화가 최근에 개봉한 컨텐츠 어라이벌과 같은 영화인 줄 봤잖아요. 아, 네네. 사실 저는 이거를 그런 내용 기대가 봤는데 완전 다른 내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최근 영화는 소설 원작이 아니 이 칼 세이건 원작이 아니더라고요. 테드 창의 소설 원작. 네, 다르더라고요. 네. 아예 완전히. 결국 이제 외계 신화에서 온 거랑 외계랑 영향한 거 비슷한 거니까. 맞아요. 실제로 근데 그 일정한 패턴의 외계 신화가 잡힌 적이 있어요. 40년 전에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우 신화라고 부르는데 너무 놀라서 와우라고 했대. 와우 신화라고 부르는데 그가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소수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네, 여기서 실제 현실에서 잡힌 실제 그 신호는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렵더라고요. 그 수소를 어떻게 해서 보내면은 정확히 그 주파수가 나온대요. 딱 그 주파수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특정 위치에서. 근데 안테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로 들어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 왼쪽인지 신호가. 오른쪽인지. 그래서 이 왼쪽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항성과 오른쪽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항성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을 만한 곳을 특정을 지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멀리 있지 않아요. 30억 광년인가? 우리한테 멀지만 생각보다 우주 관점에서는 네네네. 우주 관점은 생각보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실제 애저의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전파가 오는데 30억 년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쵸. 지금쯤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걔가 봤을 때 그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엄청 이거 많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의에 있다고는 믿는데 있든 말든 만나기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이 지구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인간이 등장한 거는 지구에서 정말 조금만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뭐 공룡이 몇억 년 살았죠. 인류 해봐야 몇백만 년 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가 이 지구가 한 40억 년 이상 있었는데 있던 게 고작 해봐야 500만 년이면은 0.0 몇 %일 텐데 그럼 다른 행성을 봤을 때 있을 수 있죠 생명체가. 근데 지적 생명체가 있으려면 우리랑 비슷할 거 아니야. 해봐야 0.0몇 %가 아니야. 그러면 그게 맞닥뜨릴 확률은
말이 안 된다. 너무 지구적으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애초에 만약에 지적 생명체가 거기 있으려면은 우리랑 빗대어 봤을 때 환경에 있어 봤을 때 좀 말이 안 된다. 지적 생명체가 우리가 관측한 바로는 지적 생명체가 이 찰나의 순간밖에 못 살았는데 벌써 맞닥뜨린다? 맞아.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런다면은 실제 그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처럼 애초에 엄청 초월한 존재가 우리를 찾아오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지적 생명체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명체는 찾을 수 있겠죠. 미생물이나 단세포 같은 거. 근데 지적 생명체를 찾으려면 진짜 그 영화처럼 애들이 찾아오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UFO가 수시로 오잖아요. 근데 UFO가 그 디지털 카메라가 네. 끊긴 이후로 기술이 발전한 이후로는 잘 안 찍히거든요. 아, 그래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이게 그 카메라 발전한 이후로 압도적으로 수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참 신기한 또 일이죠. 신기하다. 왜 그런 거겠어요? 이전에 있던 UFO는 UFO가 아닌 거겠죠, 그러면. 빛의 그래, 불전이나 그래. 벌레들이나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마. 기술이 발전한 이후로 UFO 사진 찍힌 일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UFO를 안 부르더라고요, 요즘엔 또. 뭐라고 부르죠? 정확히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영화에서 아마 그 칼세건이 주장하고자 했던 건 코스모스 책 맨 마지막에는 그 내용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인류에게 뭔가 하고 정신 싶은 차리고 얘기.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 챕터 맨 뒤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고 우주에 있는 친구를 찾아서 만남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포커스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드네요. 좀. 그러게. 네. 다들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믿으세요? 외계 생명체. 저는 그냥 어떨 것 같으세요? 되게 궁금하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외계 생명체. 저는 그냥 외계 생명체를 포함한 어떤 살아있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생명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 하는 생물도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것도 얘기하잖아요. 트랜스포머가 보여줬듯이 유기체가 생명체냐. 근데 트랜스포머는 유기체는 아니잖아요. 네. 철이잖아. 네. 쇳덩어리잖아. 정확하게 쇳은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구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또 지적인 생명체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냐. 챗GPT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챗GPT는 지적이냐. 이런 논란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 아니야. 훌륭하다. 네. 그러니까 얘가 한 말이 외계 생명체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의 기준을 봤을 때 뭐 세포 활동을 하고 뭐라고 한다면은 네. 무조건 존재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같은 대화가 가능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지적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극히 낮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극히 낮다. 없다가 아니라 극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률론적 계산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저는 있다면 저는 최근 개봉한 어라이벌 그 영화처럼 걔들이 와서 만나지 않을까. 그 영화에서는 그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맞아요.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잡혀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런 그 가설이 있어요. 가설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를 언어와 규정한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언어가 시간의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엮여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네.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네, 모든 게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맞아요. 네. 근데 다른 관점에서는 그게 통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미 확정적인, 그러니까 그게 원인 결과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그 최근에 나오는 영화 어라이벌에서는 어제 두 개 영화 얘기하게 되네. 그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은 시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랑 달라서. 그러니까 뭐 과거 여기서 그 시제가 없어요. 우리는 어제 뭐 했어가 아니라 그냥 계속 그 단어 같은 게 연결돼서 계속 쭉 나와요. 시제가 없어요. 과거, 미래, 현재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걔네 말하는 거는. 그래서 걔네는 언어가 원형이에요. 원형. 시제가 없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쓰는 게 아니라 원형이에요. 네. 그래서 걔들은 언어적으로 시간이라는 거를 없기 때문에 사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외계인들한테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한 우리나라 인간 대표의 여자 언어학자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들고 딸의 모습을 과거와 맞아요. 미래와 현재를 한꺼번에 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걔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외계 생명체한테 물어봐요. 미래까지 다 보이는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냐? 이미 나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미래가 다 보인다면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알 때 과연 어떤 의미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 하는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미래가 다 다르게 의미를 찾지 않을까요? 그게 영화 그러니까. 볼 때 스포된 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전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전 재밌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조마조마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저도 저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네, 그 하나하나를 그냥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결말을 안다, 인생의 결말을 알고 스토리를 다 안다.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는 그냥 영화를 볼 때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보는 거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말을 알아도 재밌을 수 있다. 살아가는 게 재밌네. 그러면서 이게 또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이런 그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둘 다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과정들이 재미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결말을 알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다르게 살지 않을까요?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나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레나가 이미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모는. 다 보여.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러면 굳이 내가 얘를 학원에 보내고 뭘 하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스포를 알게 되면 저도 스포를 그게 서사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게 아까 시간축을 갖고 살아가는 지구인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 근데 저는 오히려 결말을 알면 기대와 희망보다 그 순간에 더 많이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얼라이벌에서 외계인들한테 묻잖아요. 너 왜 왔니?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 목적이 없어. 결말을 알게 되면 목표라거나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달라질 것 같아. 그런 단어가 보다도 다른 단어가 또 맞아요.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서 목적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간축으로 보기 때문이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통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관찰하는 재미? 진짜 그렇게 되려나? 그러니까 그 누구야? 그 어라이벌 쓴 사람 테드 창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걔네들은 그냥 온 거잖아요. 그냥 정말.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적으로 생각하고 폭탄 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개의치 않아요. 죽어간 맞아. 개의치 않죠. 다 알고 있었는데도 개의치 않죠. 개의치 않아요. 그냥 뭐 그러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게 재밌잖아요. 수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과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시간축에서 보는 거를 빨리 이해하는 반면에 그들은 그게 뭐죠? 이 젓가락 넣었을 때 꺾어지는 거. 이게 잠깐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빛은 그러면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꺾어진 거냐 아니면 그 현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냐. 근데 그들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건 목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인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론이 어려운 거고 그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그 테드 창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썼던 이 소설의 목적과 이건 그렇죠. 다른 거야. 똑같이 외계인이 비슷할지 몰라도. 네. 이 책은 어라이벌에서는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외계인한테.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외계인이 그런다도 배요. 그것들은 네가 행해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까지 얘기한 거는
운명론이죠,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보러 가는 게 재밌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사실 외계인들이 말한 거는 행해지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흔히 얘기하는 전보로 갔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내가 항명하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말, 당신이 그 행동을 행해야만 미래가 이루어진다. 미래가 다 보이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원인 결과가 포함된 건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어쩌면 지구인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긴. 저희는 살고 죽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네. 사실 시간이 네. 뺄 수가 없죠, 사실. 그 오버뷰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우린 지구에 살아서 늘 지구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우주에 가서 지구를 저 바깥에서 지구 별을 봤던 아까 그 조그만 초록색, 파란색 별을 봤던 사람이 지구에 돌아오면 삶의 모습이 약간 달라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늘 살던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있던 개미 같은 모습을 내가 밖에서 봐버린 거야. 아, 저런 삶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이 계속 그 얘기를 맞아요. 왜 이렇게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맞아요.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지금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외로운 그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베가라는 항성이 그 빛의 밝기가 걔를 중심으로 제로로 해가지고 다른 항성들 찾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 어떤 기준점이군요. 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항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양계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임스 웹에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것들이 막 나타나고 엄청 퀄리티 높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발견되고 보일지. 저는 그런 그 만약에 진짜 외계 생명 거기 영화에 나와요. 외계 생명체가 진짜 우리밖에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공간의 낭비냐고. 맞아, 그거 거기 나와요. 진짜 공간의 낭비가 아니냐고. 우주 공간 진짜로. 낭비.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넓은데 우리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의 낭비인가. 저는 우리 말고 다른 또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들이 문명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외계인을 이용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풀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게 어느 방송에서 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해왕성인가요? 거기에 아버지가 무슨 프로젝트로 갔어. 네, 먼저 죠. 네.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네. 영화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어떻게 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형태가 됐고, 근데 결국은 아버지는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흔적을 못 찾은 없어서. 걸로 그 네. 영화에서는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안 돌아오려고 그러고 못 찾았기 때문에. 근데 브래드 피트는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귀환에 포커스가 맞춰진 외계인을 이용해서 귀환, 그러니까 집, 홈 여기다 포커스를 맞춘 듯한 느낌? 나한테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의 영화였거든요. 인터스텔라는 그런 외계 공간을 활용해서 딸과의 사랑 이런 거에 가족, 네, 가족의 사랑 최고다. 뭐 이런 거 포커스 디즈니스러운 결말이야. 아, 모든 그래요? 영화에 디즈니가 묻으면 약간 결말 끝 나거든요. 귀엽잖아. 디즈니가 왜 한 번에 떨어지면? 그게 인류 공통의 어떤 저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이라고?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건드리는 건 맞아. 그 우주 공간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 넓다라는 거를 저 약간 얼마나 넓은지를 살짝 체험을 했는데 그게 재작년인가? 그 딸아이를 데리고 국립 어린이 박물관 네. 거기 해화동 있는데 거기에 천체 투영관이 있거든요. 네.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주니버스님 천체 투영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2,000원, 3,000원 내고 그게 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내고 눕게 만들거든요. 그럼 30분 동안 상영을 하는데 지구에서 뭘 타고 출발해요 이제. 출발해서 30분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코스모스를 읽고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우주의 범위가 아마 그 천체 투영관에서 보여줬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그 체험만 하고 와도 정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싸우고
그 땅 조금 더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전세조연관 되게 좋았어요. 2,000원 내고 다녀오시면 좀 네. 체험해보는 걸로. 재밌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먼 우주까지 관측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발견된 문명은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진짜 우리가 특별한 존재긴 하다. 뭐 보잘것 없는 그렇게 말하지만 맞아요. 사실은 되게 특별한 거거든요. 부적거 없는 게 아니라 어디 보면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희귀하고 드문이라고 썼더라고 그쵸.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간직한 영역 내에서는 진짜 문명이 없다면은 이 우주의 존재를 아는 것도 우리밖에 없고 그 행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는 것도 우리밖에 없다고면 만약에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간직한 바로는 네. 그럼 우리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나? 그럼 싸우면 하지. 특별한 존재끼리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안 싸워. 스페셜 원끼리 새로운 모여 있는데. 시각인데 오, 아니, 예, 이게 예, 굉장히 맞습니다. 신기한 그러니까 모든 어떤 명제에는 이율배반이 숨어 있는데 아까 오늘 뭐였어요? 젤리예요? 네, 젤리님이 말한 것처럼 이 먼 우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 그 말도 맞고 지금 주니버스님이 말한 맞아요. 안 그 헤어지지? 두 개 다 그게 두 개 동시에 있는 동시에 있는 존재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칼 세이건 아저씨 말한 것처럼 뭐 우리끼리 싸울 때 아니 그렇게 하는데 우리끼리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 그 말한 관점을 보면은 우리는 우주의 신 같은 존재인데 신들끼리 어떻게 안 싸우겠냐. 지금 생각에 뭐 하는데. 그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엄청 싸웠죠. 그렇죠. 어떻게 안 싸우겠냐.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네가 맞는데. 칼세이건은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그쵸. 느낌으로 쓰신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겠죠. 아마. 똑같은 사실을 보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은 사실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 의미 부여가 중요하지. 맞아. 그 훨씬 중요한 존재라는 거야. 맞아요.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가 되게 궁금한. 네. 그런데 뭐 영화상에서 그렇잖아. 예전에 90년대 이전에는 외계인이 약간 적군처럼 맞아. 적대시한 장면, 그게 뭐지? 생명체로 들어와서 맞아요. 막 그랬던 것 같고 언제부턴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또 우리보다 월등한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아마 그게 시대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냉전이나 뭐 워낙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음. 외계인도 뭔가 침공하고 약간 그렇게 나오는 그 거라면. 영화가 암시하는 건 우리끼리 단합해야 된다 이런 거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느낌. 어떨지 진짜 어떻게 조우하게 된다면 어떻게 조우하게 될까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이미 조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저는 그 김소엽의 소설에서 네. 그 외계의 생명체가 영아기 태어나자마자 그 소설이니까 네네. 제가 썼었는데 영아기 그러니까 말을 하기 직전 0에서 한 2, 3개월 사이에 그 외계 생명체가 들어왔다가 이들끼리 벌써 교류를 다 하고 얘네들이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면서부터 떠나가 버리고 기억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기억을 가지고 떠나버린다는 그것도 되게 참신했어 소설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기억이 없잖아요. 그들 다 가지고 떠나버리는 거. 아주 영아기 시절의 기억들이. 그러게.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여기 안에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뇌 속의 어느 부위에. 맨인 블랙이 그런 느낌이죠. 같이 살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 관계. 조우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찾는 경우보다는 저는 그들이 우리 찾아올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가 찾는 거는 아직까지 계속 못하고 있기도 하고 아직 기술력이 안 관측된 돼요. 거에는 없으니까 기술력이 안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조우하게 된다면은 우리 기술력은 안 되니까 걔들 기술력이겠죠? 맞아요. 그럼 걔들 기술력이 행성 간에 몇 억 강년 떨어진 거리를 날아올 정도의 기술력이 된다? 우리를 쳐다는 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기들이 이미 그들끼리는 교류하고 있지 않을까? 애완동물로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너무 짧은 지금 찰나에 그쵸.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끼리 이미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타난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 걔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있는지.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 신경도 안 알고는 쓰는 있으나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별로. 우리 막 개인이 날아가는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갓 미무리. 무한한 그렇게 볼 수도 상상을 있겠죠. 할 수 있네요. 재밌는 주제로 또 오늘.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를 만나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전파를 탐구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그 광속이라는 개념이 좀씩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하면서 광속을 넘는 그런 비행체에 대한 상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주 제한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작전이 바뀌었죠. 웜홀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 그걸 발견을 한다면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그래서 인터스텔라도 동일한 접근을 했던 맞아요. 거고. 만약 원몰이 안 된다면은 불가능한 능력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주 제한 그렇죠. 속도가 지금 빛의 속도라는 게 이게 맞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게 되는 거고. 상상의 한계인 거죠. 아직 그쵸? 거기까지만 맞아요. 상상한 우리가 거는. 공간에 대한 개념은 시간보다는 훨씬 약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것 그게.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화가 나오면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그쵸, 게 그 그쵸. 공간 맞아요. 개념이 우리가 약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4차원 개념이라는 자체도 우리는 느낌이 전혀 안 오거든요. 모르겠어 진짜. 상상을 그것만 계속 한 사람들은 모를까 느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몇 번 봐야지 무슨 말 하는지 맞아요. 아니면 누가 해석을 맞아요, 해줘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도 사실은 시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시간? 않잖아요, 사실은. 시간을 정의내릴 수 없죠. 현재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 과거가 뭔지 모르고 미래가 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음. 근데도 우리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막. 맨날 시계 보면서. 그렇죠. 우리의 노하로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정하는 인간이 정의를 규정한 믿는 거, 그죠? 그런 분인 날짜처럼 거니까, 사실은. 인간이 네. 규정한. 사실 시간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는 시간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현재 과거 되는 미래 거죠. 모르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해 못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규정한 것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과 그런 것도 딱 이런 것 같아. 우리가 교통규칙이 있어야 서로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듯이 이 시간관념이나 날짜관념도 인간끼리 뭔가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서 그냥 약속 같은 위대해 느낌? 보이다가 미약해 보이다가 그렇죠. 정말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맞아. 네. 어떻게든 음. 다 맞네요. 그래서 싸우네요. 서로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가 네가 맞다, 맞고 내가 맞다. 맞는다 안 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치.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재밌었네요. 또 천문학을 주제로 그러니까. 해서 영화도 그렇고 우리 맞아요. 생각들도 재밌고 다 아무렇게 맞다라는. 생각해도 다 괜찮잖아.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맞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소재로는 좋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외계인 소재가 마음도 편하고. 이게 정말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제 친구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이. 컴퓨터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믿는 친구 매트릭스, 있거든요. 매트릭스. 매트릭스 세상이다. 세상이다.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그게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위대해 보여. 이 영화 아니면 소설 이런 걸 창작하는 사람들. 맞아. 대단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작은 하나를 갖고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다 수많은 걸 때려 넣을 수 있는. 챗GPT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얼개를 잡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저는 실제로 이번 이걸 채찌핀에 다 물어봤어요. 이 줄거리나 원작과의 차이점 네네. 다 물어봤어요, 걔한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제 찾아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맞는 건데 틀린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이현준 김치찜을 4시 알려줘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현준 500g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100% 답은 아닙니다. 이상한 창작을 하는군요. 오, 100% 진짜 답은 생각도 아닙니다. 못한 이현주 김치찜 100% 답은 아니에요. 할머니 해장국, 뼈 해장국 이러면 할머니 뼈 100% 500g. 맞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무섭다.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 뭐 있지? 물어보면 다다다 얘기해 주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러네요. 그런 정보에 건 그 찾는 정확하죠. 거에서. 네. 네. 그 카이스트 최대식인가 김대식인가 네, 김대식. 네, 그분도 챗GPT랑 같이 책 하나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또 다양하게. 네. 갑자기 저는 지금 할머니 뼈 해장국으로 공포 소설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소설 써주면 써줍니다. 킹덤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뼈 해장국으로. 써주면 써줍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깜짝 놀라는. 진짜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쓴대요. 그런 뭐라 하죠? 작품의 소개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앨범 커버 소개 이런 거. 네. 그걸 갖다 부탁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 깔끔하게 간단 요약. 같은 요약 이런 걸 많이 부탁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와, 어쨌든. 숨고가 좀 어려워지겠다. 그럴 수 있겠네. 네. 어쨌든 재밌었네요. 네. 챗GPT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5분 왔네요. 네. 그분까지. 네. 다섯이서 얘기한 거군요.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정말 다음에 한번 갖다 놓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만약에 음성 지원되면 네네. 엄청 말 많이 할 것 같은데. 저 무서운 키보드 하나만 구해올게요. 네, 재밌을 것 같다. 소리가 들려서. 챗GPT끼리 이렇게 갖다 놓고 2대 갖다 놓고 하면 이렇게 2개를 열어놓고 하면 두 브랜드를 열어놓고 하면 그것도 재밌겠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려나? 이쪽에 그러게. 있는 거 퍼서 저기다 놓고 저기 있는 거 퍼서 여기다 얘들은 놓고. 싸우지 않겠다. 아니야, 해봐야지 알아. 싸울지도 몰라.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기분 나쁜데 기분 이러면서. 나쁜데? 근데 얘들은 화를 내지 않잖아. 아니야, 화를 낼지도 몰라 갑자기. 주먹이 나오지도 않고. 아니야, 해킹해가지고 서로의 시스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마지막 이건 되게 기발하고 재밌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영화 기대가 되네요, 진짜. 네. 네, 다음 영화도 챗GPT 함께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그분과 알겠습니다. 함께. 네. 네, 그럼 오늘 라떼 영화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